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3월 1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논평 꼭지 하나 골랐고요. 자, 어제인가 오늘인가 뭐 하여튼 하루가 안 된 일인 것 같습니다. 푸틴이 연례로 하는 행사인 것 같아요. 대국민 담화 연초. 예, 여기에 대해서 나토군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면은 핵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류의 아마 보도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다룬 거하고 부쩍 상관관계가 있어 보여서 제목을 저래 뽑았고, 그 관련된 내용을 제 생각과 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자, 이제 연례 대국민 담화하고 이게 지금 자, 이제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영국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적국이에요. 예, 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영국과 미국의 전쟁이거든요. 특히 미국은 영국도 열심히 하죠. 자, 그러면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는 비슷한 것인데, 우리 북한이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지도자인 김정은이 뭐 연례 회견을 했다. 그걸 생방송으로 내보내지는 않겠죠. 예, 이 스카이 뉴스는 제가 봤을 때 영국 거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영연방 국가에도 다 퍼져 있는 여기서 생방송으로 이걸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실시간 통역을 통해서 했거든요. 이게 지금 2시간이 넘는 연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짐작을 했지만 좀 확인을 해야 되겠어서 봤는데 이게 원문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번역한 원문이. 그래서 그걸 보게 됐는데 그게 이 실시간 통역보다는 훨씬 나았던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거는 현지 시간 2월 29일이네요. 예, 어제네요. 예, 예. 이게 이제 전체가 2시간이 넘는데 앞에 한 5분의 1 정도의 분량이 우크라이나전과 관련돼서 이제 외교적, 즉 다른 나라들한테 하는 이야기, 국방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5분의 1 정도 분량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충. 그렇지만 이제 이 연설의 제일 앞부분에 배치됐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여기 이제 힌두스탄 타임즈에서 나온 걸 제가 편집해서 모아놨는데 이게 가장 지금 핵심적인 발언이잖아요. 우크라이나에다가 나토군을 파견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러시아를 침략한 자들의 말로는 어땠나? 이러면 이제 저희 짧은 세계사 지식으로도 생각이 드는 게 나폴레옹군이 있었죠. 예. 그 다음 히틀러, 나치 독일이 있었죠. 말로가 어땠느냐 그걸 환기를 시키면서 지금은 그때보다 더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방송 편집본에는 없었지만 본문 내용을 원문을 다 보면은 그 뒤에 이런 것이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즉 한번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을 타격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전 세계 문명이 망가질 수 있다. 이런 류의 이야기가 뒤따라 나오기 때문에 핵전쟁이 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경고하는 걸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우연히 찾아봤던 이 원문이 있었습니다. 이걸 혹시나 뭐 학구적인 목적으로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전문 직업과 관련해서 보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봐서 링크는 설명란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을 선택하시면은 상당한 수준까지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 AI 기술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은 추후 다른 영상에서 많이 좀 제가 활용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제가 처음 얻은 수학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이게 관련한 이 푸틴의 이 회견과 관련된 기사를 작성한 수많은 기자들이 원문은 안 읽어보고 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읽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한국 내에서 그 전문을 다 읽어보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편집이 된 푸틴의 원문이 어떻는지 한번 볼게요. 한글로 제가 번역을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그들은 나토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한때 우리한테 군대를 보냈던 우리나라 영토에 러시아 영토에 군대를 보낸 사람들의 운명을 기억합니다. 프랑스,
뭐 아까 제가 독일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가능한 개입주의자들의 결과는 훨씬 더 비극적이 될 것입니다. 예. 그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러시아가 자신들의 영토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지금 생각해내고 있는 모든 것들, 그들이 어떻게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실제로 핵무기 사용과 그에 따른 문명 파괴와의 갈등을 위협합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어색하지만 저기 뜻은 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발췌된 거하고 합쳐서 보면은 좀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러시아 사람들의 성향이 우리랑 한 가깝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 사람의 본질이랑 다 비슷한데 그 표현하는 방식 같은 게 있죠. 예. 우리 사람이 표정을 짓거나 말을 할 때 보면 리듬이 있거든요. 강조를 어디서 하고, 어디서 힘을 빼고, 어디서 웃고, 어디서 인상을 찡그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도 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말하는 패턴도 그래요. 예를 드는 것이라든지,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 그 방식도 좀 비슷해요, 우리랑.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서양 사람들은 대규모 전쟁을 겪은 지가 좀 오래돼서 자기들한테 위협을 주는 전쟁. 미국이 한 전쟁은 많지만 미국 본토 사람들이 이러다 우리나라 망할 수도 있겠다. 전쟁 때문에.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은 지는 엄청나게 오래됐다. 몇 세대가 지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전쟁이나 뭐 군대를 보낸다 이런 것을 뭐 게임 정도, 만화책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쉽게 한다. 그런데 우리 러시아는 그런 도전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다. 당장 뭐 80년대 러시아가 망할 뻔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외에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내부의 내전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질 수 있었어요. 그때 관리를 잘못했으면. 우리는 이걸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한다. 이 말을 끝에 덧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 핵전쟁을 언급한다든지 할 때 이거는 되게 사실과 가깝다. 진심이다. 예, 대충 하는 말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강조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며칠 전에 마크롱이 회의 끝나고 나서 갑작스럽게 유럽에서 말이에요. 우리 합의된 것은 없지만 나토군을 나토의 일부 국가 군대를 우크라이나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으니까 군을 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 프랑스 정도의 영향력 있는 국가의 수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 제시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부인했잖아요. 다 부인했거든요. 나토국이 미국 포함해서. 그래서 푸틴은 어떻게 보면 약간 해프닝적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아예 무시하고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전혀. 왜냐 누가 보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을 보낸다는 것은 지금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대충 다 공감도 형성됐거든요. 근데 푸틴이 그걸 꼭 꼬집어서 우리가 진심으로 이렇게 대응해 줄게라고 못을 꽉 박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자, 안 그러면 그냥 마크롱만 비꼬고 말았으면 될 건데 굳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면 그게 아니라 제대로 지금 곧 어떤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토 국가들이 미국을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 같다. 마크롱도 어수룩한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몇 년간 지켜봤지만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프랑스 이해관계에 충실한 사람이고 미국과 대별되는 유럽인으로서의 유럽 국가로서의 어떤 존재감, 자존심 그리고 해결 방안을 끊임없이 찾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큰 어설픈 실수를 할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마크롱이 그렇게 말한 것을 푸틴이 안 받아도 되는데 한 번 더 받아서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인상을 확 쓰면서 힘을 준 거예요. 이게 노리는 바가 크겠죠. 예, 당장 이거 뭐 나토국이라고 해봤자 지금 힘 있는 나라는 거기서 미국밖에 없잖아요. 나토군을 우크라이나 보낸다 하더라도 미군이 제일 많이 와야 될 거고 다른 나라들은 이름만 올리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한테 못을 지금 2번, 3번씩 박는다. 즉 이것은 뭐 마크롱과 푸틴이 밀당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쭉 흐름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전도 사실은
그전에 민스크 협정 같은 걸 통해서 1, 2를 통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관여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고 미국이 틀어놓은 거잖아요. 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입장을 짐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유라시아 경제권에 대해서 지금 늙어가고 있는 유럽에 요즘 많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상태가 어떤지 그거의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러시아랑 친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유럽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그걸 영국과 미국이 가운데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개전 후 한 달 만에 우크라이나가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했잖아요. 러시아랑. 다 된 거예요. 여러 조항에는 합의까지 서명까지 했어요. 가서명까지. 그걸 미국에 이제 지령을 받은 당시 영국 수상인 존슨이 와서 해방 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도와줄게,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이 정치 노평, 마크롱의 주접인가 재치인가. 그래서 저는 재치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분위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한 포인트 더 올라갔다. 둘이 전화해서 뭐 밀당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크롱은 마크롱대로 여기서 끊고 싶은 거예요. 제발 이 전쟁 끝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독일 바로 부인했죠. 바로 부인하고 나토 사무총장까지 강경파인 그까지 부인을 하고 놀란 거예요. 전부 다. 영국과 폴란드도 다 부정했죠. 심지어는 백악관도 나서서 없다고 급하게 말을 했어요. 다 확인받은 거예요. 자, 그럼 우크라이나전에다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 아니다. 나토와 미국이. 자, 그렇게 해서 남은 건 뭐냐? 지금 지금 고민 중인 610억 달러. 죄송합니다. 그게 6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90조 원 되는 거. 그리고 이미 이제 지원했던 돈은 다 떨어졌죠. 그것도 우리 돈으로 한번 100조 원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합 200 몇십 조짜리 지금 지원이에요. 역사상 유례 없는 지원 금액이거든요. 이게 미국의 전쟁인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무기만 사는 게 아니고 병사들 월급만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건강보험부터 공무원 월급까지 이 돈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체가 미국의 용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병이 힘이 떨어졌으니까 그럼 미국이 나설 거냐? 그런 가능성을 확실히 차단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약했지만 거의 없었지만 어떤 수를 써서 이것을 계속 늘어뜨릴 어떤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면서 여기서 끝낼 때 끝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여론전만 계속해서 여론을 호도하면서 어떻게 좀 돌파를 해보려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대선은 결정됐다고 보고 마크롱이 이것은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 각국의 정상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이런 말을 내뱉게 만든 거예요. 본인이 좀 허황된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그 짐작이었고 이번에 푸틴이 굳이 그 말을 받아치는 것을 보니까 그게 그랬구나. 푸틴하고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만 잘 끝나면은 푸틴과 프랑스는 말을 쉽게 맞출 수 있겠구나. 그 다음 장이 또 그려져야 될 거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에서 패배를 한다는 것은 이번에 뭐 스웨덴이 다시 나토에 가입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나토의 와해를 의미하거든요. 지금 그 마지막 선에 와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이 주도하는 게 원래 나토라는 것이 구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구소련이 붕괴됐으면 없어져야 됐을 그런 기구예요. 근데 그게 미국이 장악력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유럽 국가들은 다 불편하죠. 독일이나 프랑스는. 그래서 이번에 무리한 전쟁을 나토라는 틀 속에서 미국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패전하게 되면은 미국의 위신은 떨어지고 나토는 되게 유명무실해질 거예요. 사실은. 나토가 와해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판짜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래도 나라들은 자신의 안보와 경제를 새로운 협력 관계를 통해서 살리고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더 나은 미래를 가야 되는 거니까. 왜? 지금까지는 나토라는 틀이 서유럽과 동유럽을 딱 갈라놓는 그 선으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내지를 못했거든요. 그럼 새로운 틀이 생길 거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이번 우크라이나전이 끝나게 되면. 근데 이렇게 적나라한 감정, 졌다. 미국 대중들한테 졌다. 그 프로파간다를 다 깨버리는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 그걸 한 방에 다 깨버린 거잖아요. 푸틴이 아브디이프카를 점령하고 추가 점령을 또 하면서 그리고 마크롱이 저런 발언을 하면서
전 세계 대중이 탁 느낌이 온 거죠. 아, 이 전쟁 지는 전쟁이었구나. 앞으로 어떡하지? 그런 것은 바이든이 엄청나게 듣기 싫어하는 지금 상황이 초래된 거거든요. 예, 그게 푸틴이 먼저 아브디프카 공격, 마크롱이 다시 받았고 다시 푸틴이 또 받아친 거예요. 서로 탁구를 치고 있어요 지금. 탁구 공은 바이든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표현 안 하지만 성급한에 불리해요. 여기서 더 흙탕물을 만들어서 세상의 눈을 가리고 뭔가 어떻게 임시적인 방편들을 동원해서 이걸 극복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그게 불가능해졌다. 그 옵션은 버려야 되겠다. 물론 다른 옵션을 더 살려야 되겠다. 다른 옵션 다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래서 마크롱과 푸틴의 노림수가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우크라이나 패전에 대해서 전 세계 대중들이 인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 우크라이나 졌고 미국이 졌구나. 예.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참전을 안 할까고 이야기 다 했잖아요, 미국도.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추가 지원 법안이 하원에서 표결을 해야 돼요.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석이고 그들의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는 반대하고 있어요. 추가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이 돈까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봤을 때 이 법안 자체가 또 바이든한테 인기가 별로 없는 법안이에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패전에 대한 확실한 느낌이 지금 왔는데, 그래서 지금 바이든조차도 이걸 큰 기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건 지금 마크롱과 푸틴이 친 탁구 게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이걸 잊어버리고 싶을지도 몰라요. 이게 다시 부결되고 그런 모양새로 가면 또 치명타를 또 맞는 거거든요. 예. 상처가 계속 덧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대충 가면 쓱 고개 돌렸다가 미소 지으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을 고개를 푹 숙이게 만들게 해버린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도 정치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가 가진 다른 온건한 옵션 쪽으로 지금 푸틴이 몰아가고 있는 그 옵션 쪽으로, 그리고 마크롱이 은근히 그러지만 되게 비중 있게 협조하고 있는 그 협상의 장으로 나서야 될 거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이 트럼프를 뭐 바이든보다 엄청나게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죠. 뭐 저는 두 사람이 다 뭐 도찐개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거는 미국의 흐름에서 그런 대통령들이 선택되고 그 사람들 천성과 상관없이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지금 미국이 이해관계를 지키는 방식을 굳이 미국한테 익숙한 형태를 고르다 보니까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게 축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다 자기들의 상상력을 동원한 그림을 다 주입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자꾸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전 세계 대중들한테 자꾸 극단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고, 이번에 마크롱과 푸틴의 핑퐁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몰아치는 것은 양국의 수장들이 서로하고 전화도 한 통 안 하면서 탁탁탁 맞는다는 것은 뭐가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다. 예, 이렇게 스피디하게 세상 사람들의 대중의 인식이 바뀐다? 짧은 시간에 이거 전례 없던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뒤덮어왔던 프라파간다가 깨지면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핑퐁을 통해서. 자, 저는 이런 거에 신호가 좀 더 나타났다고 봐집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의 언론에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뭐 전 세계 외교가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이든이 훨씬 이제 열세에 있는 거 분명하잖아요. 트럼프랑 선거전에서 완전히 물 건너갔구나. 왜? 전부 다 바이든에 대한 추격파거든요. 우크라이나전을 졌다는 것을 바이든이 일으킨 전쟁인데 내가 졌구나, 결국 서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푸틴이 이 전쟁을 이김으로 해서 인기도가 뭐 그 국내에서 80% 85% 올라가는 것처럼 그걸 같이 적용시키면은 바이든의 인기는 급전직하해야 돼요. 트럼프가 아무리 싫더라도 미국 내부에서 중산층들이 싫어하더라도. 자,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 국가들의 행동 거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너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 다른 말로 하면 바이든의 레임덕이 지금 급작하게 시작된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레임덕이 시작된 거예요. 당장 우리나라가 애매한 표명을 하죠. 이거 보십시오. 이거 찾기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언론 보도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찾긴 찾았습니다. 중앙일보가 요새 이런 보도들을 하더라고요. 삼성그룹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쪽으로 세계 정세가 바뀌는 데 있어서 눈치가 좀 다른 언론에 비해서 빠른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우크라이나 155명 포탄 부족해서 부족했다. 뒤에 말을 생각했죠?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이번에 외교부 장관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 사람이 미국 처음 갔어요. 어젠가 그젠가. 그래갖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났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예요. 그죠? 예,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예, 우리 못 대주겠다. 포탄. 이거는 포탄 이미 우리가 아마 한 80만 발? 뭐 이렇게 지원해 줬잖아요. 이젠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왜? 우리 것도 축이 났을 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가져야 된 규정보다 숫자가 떨어졌을 거거든요. 제가 그건 지난번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요 영상 궁금하신 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말까지 지금 하고 나선 거잖아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뒤로 슬쩍 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돌려가면서 알았다, 좀 고민해볼게, 국내적으로 상황이 좀 그렇네, 이렇게 하면서 유야무야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마음 급한 미국이 포기하게 만들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적나라하게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글쎄 바뀐 겁니다. 예, 이것도 마크롱과 푸틴과의 핑퐁의 결과예요. 이거 얼마나 세계 각국의 정보부에서 미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태열 장관하고 블링컨 장관이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 이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봐서 조태열 장관은 관료 출신에서 계속 외교부에서 성장해온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정치인 출신처럼 세게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판단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바이든이 힘이 너무 빠지면은, 지금 윤석열과 바이든의 기본적인 관계는 좋지 않거든요. 우리가 감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시킨 대로 다 해주면서. 그렇지만 미국은 못 믿죠. 그런 상황에서 고삐가 좀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좀 위험한 행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미국이 특히 군사적인 부분에서 대북 관련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신경 써서 살펴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이거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게, 위에 YTN 뉴스를 보면은 155mm 포탄 달라, 여기에 대해 우리 외교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 보도를 지금 한 데가 있었어요. 어디선가 말미에.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죠. 뭐 한미일 공조 체제 중요하고, 뭐 대북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뭐 한미 간에 잘 협의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그냥 다 인사치레 말이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실적으로 미국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포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지금 이야기 오고 가고 있는 거 보니까 아브디프카 건이 이제 딱 시작이죠. 그 이후로 마크롱과 푸틴이 친 핑퐁. 우리 외교부 바보 아니라는 거죠. 또 끝났는데 보니까. 예. 여기서 푸틴이 이겼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당신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포탄을 직접 지원해 준다. 나는 그러면 러시아와 관계가 진짜 악화될 수도 있다. 러시아도 압박을 넣고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한테 미국의 힘이 크니까, 바이든 너의 힘이 크니까, 이제 미국이 아니고 바이든 너의 힘이. 근데 너는 얼마 안 남았고 대통령 다시 못 될 것 같은데, 즉 내 힘들게 확 빠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니라고 초면에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 출신이. 그러니까 그 밑에 백악관 대변인의 표정 잘 나와 있죠. 한국이 포탄 지원하기를 원하나? 누가 뭐 모르겠어요. 왜 미국 기자가 물었겠죠, 미국에서. 그 답변하는 거 보세요. 그거 한국이 말해야지. 아주 토라지듯 이야기를 했죠. 이거 무슨 말이냐? 이미 뒷선으로는 나 포탄 지원 못 해준다는 이야기 이미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기자들이 그걸 모르고 계속 물으니까 짜증을 내는 건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사들의 행간에 무슨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웬만한 건 다 보여요. 왜? 왜냐하면은 대통령과 대통령 사이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브레인들이 모여서 종합 예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 연출, 뭐 이런 것들이 다 과정을 거쳐서 가요. 한편에 영화 만들듯이 양국 간에 어떤 협상을 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로든지 노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중요한 대목을 잘라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덮어 씌우려고 할 따름이지, 굳이 찾다 보면 억지로 찾으면 다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 요즘 같은 SNS와 인터넷 세상에서는. 네. 그만큼 대중들을 속이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 나토 이후에 대해서 푸틴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내용도 있지만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푸틴이 지금 이번에 대통령 선거 하지만 3월 달에 10중 8구 될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앞으로 6년 동안 할 일, 6년, 향후 6년 이렇게 표현이 자주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 러시아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새로운 유라시아 안보 틀에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관심 있는 나라들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이런 패배를 하게 되면은 인정해라고 막 그런 거 지금 푸틴은 계속 이야기하고 핑퐁 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행동은 푸틴이 하고 말은 마크롱이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나토가 와야 되면은 끈이 떨어지면은 그 나라들의 안보 상황은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나. 모든 나라가 서로 사이가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 한 것입니다. 새로운 유라시아 안보의 틀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유라시아 대륙을 미국에서 완전 떼내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대서양 너가 볼 일이라나 봐. 그리고 그럼 여기는 그럼 혼란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여기는 새로운 틀을 우리가 준비해놨어. 프랑스가 일본으로 논의가 되겠죠. 지금도 유라시아 경제권이나 틀은 있어요, 이미. 예, 유라시아 전체를 다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까지 생각해야 돼요. 한반도까지. 예. 왜 푸틴이 지금 예정된 승리 이후에 첫 번째 행보가 북한 방문인지, 그게 이 푸틴의 이 말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벌써 나토를 끝내고 그 다음 틀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수싸움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어요. 이거는 트럼프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의 개성만 다를 따름이지. 이 틀은 안 바뀌어요. 지금 푸틴이 말하는 틀은. 트럼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바이든이 그 전쟁을 계속 본인의 한테 화살이 돌아오지 않도록 어떻게든 계속 늘린다고 하면 그것을 빨리 중단을 시킬 수 있을지언정 이 지는 경기를 이기는 경기로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고민이 지금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이거는 과거부터 했던 이야기예요. 푸틴이 마음속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이때까지 나토라는 틀 내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에 알력 관계가 계속 있으면서 서로 중복되게 서로 뭐 여러 가지 회의도 많이 하고 협의체도 가지고 그러잖아요. 뭐 브릭스처럼. 예. 그런 틀 속에서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예. 그것이 다시 이제 전면에 등장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에서 독립되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 경제나 금융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치력이 너무 개입돼 있다. 사실 그건 돈 문제잖아요. 예, 뭐 기축통화가 가장 큰 이야기죠. 돈은 흘려야 되죠. 예. 어디 가더라도 무슨 상황이 있더라도 그게 돈이죠. 돈은 어떻게 보면 공기와 같은 것이 돼야 되니까 경제에 있어서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시간 못하다. 예. 자, 그게 정치에서 독립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지금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도 안 좋은데 맞죠? 새로운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신기술 기반의 물류망이 확보가 돼야 된다. 예. 이 영어로는 로지스틱 코리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리도 이야기 많이 나오죠. 예, 뭐 인도에서 어디로 연결하는 거, 중국의 1대1로, 그 다음에 시베리아 철도망, 그래서 유럽하고 연결되는 거, 유라시아 대륙이 전체적으로 동서가 연결이 되는 거. 지금 거기서 끊어져 있으니까 그 자원이 많은 동네가 지금 다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단지 외진돼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러려면 물류망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미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미국은 해양 국가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을 미국이 놓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계속 적으로 몰은 거죠. 예, 여기를 자기들이 따먹어야 되는 건데 따먹지 못하면 반이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이거 이제 하면서 강하게 느끼는 것은 미국이 독일과 일본을 다루는 걸 볼 때 특히 노드스트림 건 그리고 예전에 아베가 우리한테 신경질 냈던 적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아베가 어떤 최후를 맞게 됐는데 이것은 뭐냐? 과거에 적이었던 자들을 미국은 절대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나한테 항복을 했더라도.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싸우지만 졌었잖아요. 러시아 붕괴됐으니까. 죄송합니다. 구소련이 붕괴됐으니까. USSR. 그리고 여러 가지 사탕 발림 이야기를 했어요. 뭐 나토가 동진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지켜졌잖아요. 절대 러시아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 때리는 도구로 삼았지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자기들하고 전쟁을 했던 나라들, 비록 항복을 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 자기의 품속에 있는 나라들도. 이번에 독일하고 일본을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더욱 그렇다. 그러면서 한국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예. 또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또 그렇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섬나라예요. 예. 바다를 거쳐서 대륙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도 지금 섬나라죠. 북한을 통해서 어디를 갈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해상 세력과 육상 세력이 연결되는 통로예요. 그것도 한 코리도예요. 예. 그 다음 1대1로가 되든 시베리아 뭐가 되든 그거는 그때 또 새로운 경쟁 체제가 붙겠죠. 예. 미국한테 그런 압박을 넣고 있는 거고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걸 6년 내에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그 행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번 전쟁 빨리 끝내고 미국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고 합의를 해내야 된다. 그 와중에 선거에서 승리하고 처음 가는 곳이 북한이다. 무기 사러 가는 거 아닌지 여러분 이제 아시죠? 왜 오는지. 이 코리도하고 새로운 규칙, 신기술에 기반한 거. 러시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주변국도 발전도 도움이 되고 전체 안보가 유라시아 대륙을 어디를 가더라도 그 경제적인 움직임이 저해받지 않는 새로운 안보의 틀이 필요하고 이런 걸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지금 이미. 그걸 본인이 앞으로 6년 내에 하고 싶다는 거고 그 첫 번째 스타트를 미국을 제압하고 북한을 오겠다는 거잖아요. 이번 봄에.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